60대 이후가 되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거 이상으로 보람이 뭐냐, 의미가 뭐냐, 자기 실현 이런 욕구가 발동이 되어야 된다라거든요. 여전히 돈 하는 거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 루저 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선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상당히 가난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긴 해단이 과도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라는 명목 아래 서로 죽기 살기로 일을 하고 살았지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별 보고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잘 살아보자라는 취지 아래 애쓰다 보니까 경쟁이 생활화된 거예요. 경쟁에 치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루저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 루저 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쟁이 남긴 하나의 폐단 그거지요. 우리가 잘 살아보자라는 사회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룩한 게 경제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분다고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은 관계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가 높고 돈이 많아도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불행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은 인간관계, 특히 측근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관계겠지요. 이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살아보자라는 취지 아래 가족관계를 희생시키고 소홀히 하면서 오로지 돈. 잘 산다라는 것을 돈으로 여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선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물질적인 거를 의미하는 거고 행복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걸 의미하니까 서로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돈이 있고 정신적인 게 피폐할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돈이 좀 떨어지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족함을 느끼면 행복해요. 그렇다고 너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기도 물론 어렵지요. 그렇지만 비중을 따지자면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관계다. 이런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달파져서 안 되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거에 머무르면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사람의 삶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1단계는 생존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의식주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행복해요.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면은 질이 좋아야 행복을 해요. 또 그 단계를 조금 더 벗어나면 노는 물이 어떤 계급이냐 위로 올라가면은 점잖고 깔끔하고 고상하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또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도 별로라래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러는 거지요. 그게 한 5, 60대가 되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고 또 60대 이후가 되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거 이상으로 보람이 뭐냐, 의미가 뭐냐, 자기 실현 이런 욕구가 발동이 되어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발달 단계를 1단계가 어느 정도 이룩되면 2단계로, 2단계가 이룩되면 3단계로 하면서 점점 내적 가치, 정신적 가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돈 하는 거는 정신이 물질적 가치에 고정이 돼 있다는 거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안목이 낮은 거지요.
돈에 초월하려면 군자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이가 군자 수준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한 5단계 정도 가면 그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람이나 의미,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데 20, 30대 젊은이들 또는 30, 40대 이 수준에서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를 궤도에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만 가면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인데 자기 혼자 뒤로 물러서서 띵까띵까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중장년층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오시는 분들에겐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닥쳐오지 않아서 없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걱정하는 거는 쓸데없는 망상이고 낭비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현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그거에 뭔가 그거에 오로지 집중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미래에 정말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과연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느닷없이 엄습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획일화된 그러한 쪽의 사고를 하는 것 같다.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나도 하려고 하니까 허겁지겁 하는데 눈을 크게 뜨면은 남들이 막 이쪽으로 쏠려가느라고 소비되는 것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 남들이 안 하는 거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를 갔어요. 근데 한 친구도 공부를 했는데 법대를 못 가고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먼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서울법대를 갔는데 별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제2지망으로 갔던 친구는 거기가 신생학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키울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학회장도 하고 교수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제자들 육성에도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이는 별 볼 일 없는데 이지망으로 갔던 이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쫓다가 빛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남이 시시하게 보는 쪽으로 갔다가 도리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빛을 보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AI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AI한테 밀린다는 거예요. 약사, 의사, 법률가. AI가 훨씬 더 정보력이 뛰어나고 유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고급 인력들만이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일거리는 한국 사회에 있어요. 눈을 낮추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살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고 현재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네들은 이 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정신을 팔리면 불안할 새가 없는데 하는 일에 집중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거에 오로지 충실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엄습해오는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요. 불안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든든한 울타리가 없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내가 감당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불안이라고 하는데 의지처가 필요할 때 의지처가 없다든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우왕좌왕 고생을 했다든가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괜찮은데도 괜히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앙상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시달리는 사람은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요. 자, 그럼 이런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는 혼자 힘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은 이 사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트라우마 또는 안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과거 상처들을 어느 정도 도닥여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주고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될 때까지 울타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불안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너무 심하다 하는 분들은 상담자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을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좋은 책도 읽고 그러는데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는 어렸을 때는 부모고 조금 더 크면은 친구나 또는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 이런 이들이 자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재할 때 불안을 많이 느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형성할 만한 힘이 생길 때까지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그거를 혼자 극복하고 울타리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가 아주 많게 되어요. 그래서 과도한 불안은 혼자 털어내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